아, 구조물의 변형, 처짐을 구하는 방법, 가장 널리 쓰이고 가장 손으로 구하기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앞에서 구했던 이론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이 이론은 이전에 원래는 모멘트 면적법이란 게 있고 그 모멘트 면적법을 더 발전시켜 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인데 모멘트 면적법은 지금 뺐습니다. 왜냐하면 공역법과 원리가 같으니까. 원리가 왜 같은지 한번 볼까요? 이론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요 교재에 그 이론을 넣을 생각이었었는데 원래 이 교재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 책처럼 구질구질 정말 자세한 설명을 넣으려고 했던 책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요약만 하려는 책이었기 때문에 안 넣었었는데 지금 설명을 넣다 보니까 설명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뭐냐면은 오일러라는 사람이 오일러 베르누이 옛날 사람들이죠. y2 프라임 equal 마이너스 m이라는 보인 경우에 여러 가지 탄성보, 미소 변형 이런 가정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이러한 오일러 공식이 있습니다. 오일러 베르누이 공식이 있는데 여기서 y 값은 처진입니다. y 프라임 값은 기울기이고요. 미분한 값이고 y2 프라임 값은 더블 프라임 값은 이것은 공률이라고 부릅니다. 기울기는 우리가 의미를 아는데 공률은 의미가 몰라요. 그래서 공률 같은 경우는 의미를 찾으려면은 역수를 취하면은 공률 반경이 된다. y 프라임 값은 우리가 안다. 이거는 기울기다. 슬로프. 예, 기울기를 얘기하고 y 값은 우리가 안다. 예, 처짐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것은 y를 구하고자 하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y 프라임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울기가 0이 되는 데가 예, 그게 y 값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최대값, 요것의 최대값을 찾아라. 그럼 요걸 0 찾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중요할 때도 있어요. 많은 경우 있어서. 예를 들어서 건물이 이게 층이 이렇게 있다.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있으면은 층간 변이라고 합니다. 한 층당 변이가 되게 중요해요. 층의 변이는 그 층의 높이, 층고 하고 그 층이 옆으로 지진이 왔을 때 늘어난 길이, 움직인 길이. 그러니까 이거는 슬로프나 다름없잖아요. 그죠? 그 층이 얼마나 밀렸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러면은 우리가 y2 프라임은 마이너스 2i분의 m이고, 오케이. 그러면 y 프라임 값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울기라는 값은 위의 것을 적분한 값이고, 그죠? 위의 것을 적분했잖아요. 이거를 적분하고 이것은 이놈을 그리고 난 다음에 이놈의 적분이란 것은 면적이니까 면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냐? 우리가 m이란 것은 우리가 모멘트 선도라고 해가지고 모멘트 선도 예를 들어 가지고 단순부에서 원래 이거를 설명에 다 집어넣었어야 되는데 원래 이 책의 목적은 그게 아니니까 모멘트 선도를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예, 가운데 지점에서 최대값이 되고 P값이 작용한다면은 가운데 2분의 1, 2분의 1 반력이 작용하고 2분의 1 곱하기 길이 하게 되면은 2분의 P죠. 2분의 P가 작용하게 되고 2분의 P 곱하기 2분의 L 요거를 L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4분의 PL이라는 것이 2분의 L 곱하기 2분의 P 하면 4분의 PL이란 것이 가운데 지점에서의 모멘트예요. 이렇게 모멘트 선도를 구할 수가 있고요. 모멘트 선도가 이게 모멘트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모멘트에다가 보통은 탄성계수 같은 재료를 쓰니까요. 그 다음에 동일한 단면일 경우 EI라는 것은 일정한 값이에요. 나눠주게 되면 EI분의 M으로 나눠주면 같은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EI분의 M도라고 부릅니다. 모멘트 선도에다가 EI를 나눠준 걸 EI분의 M도라고 부릅니다. EI 값은 일정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EI 값이 다를 경우도 있어요. 가운데 강체 구간이 있는 경우에
보통은 2i분의 m, 그건 문제를 만들기 위함이고, 보통 2i분의 m이 일정하니까 2i분의 m 그림도 다음과 같습니다. 그러면 요것의 면적을 구한다? 면적을 다 구해보면 뭐가 된다? 그 지점에서의 기울기 값이 된다. 이게 모멘트 면적법입니다. 그럼 모멘트 면적법에서 뭐 처진값을 구하라, y값을 구하라는 것은 이놈의 y'값을 적분한 값입니다. 예? 적분한 값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적분한 값은 이것은 요거를 적분하게 되면은 요거를 적분하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나중에 보면은 요것은 면적 곱하기 무게중심 해서 무게중심 곱하기 요것의 면적 곱하기 무게중심 해가지고 모멘트 값이 됩니다. 모멘트 값을 구하면은 요놈이 변이가 됩니다. 모멘트 면적법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멘트 면적법은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뭐 단순보라든가 이런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것은 단순보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게르버보도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고정단도 될 수 있고 고정단이 있는 외팔보도 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보의 변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야 우리가 어떻게 하지? 라고 했는데요. 그럴 경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 방법이 공액보법인데요. 실제보가 있고 공액보가 있습니다. 하나만 알아두면은 문제가 이러한 개념에 따라 가지고 개념이 뭐냐? 면적은 2i분의 m도의 면적은 실제 보의 기울기와 같고 요것의 무게중심하고 면적을 곱해준 것은 모멘트 값인데 그 모멘트 값은 2i분의 m도의 모멘트 값은 실제 보에 처진 것 같아. 이 원리를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자 설명을 다시 들어갑니다. 어떤 형상이 되냐면 복잡하니까 자 실제보와 공액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액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단어 자체가 힘들잖아요. 공액보는 뭐냐면 실제보는 영어로 쓰면은 보는 우리가 지금까지 빔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보는 빔이 되는 거예요. 보라는 단어는 알겠어. 일단 단어를 알면은 그 뜻을 아닙니까? 아, 저 친구가 개똥이야. 그러면 아, 제가 개똥이랑 무슨 개똥이랑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 친구 이름은 스미스야. 라고 하면은 아, 저 친구는 대장간이랑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나카야. 일본에서 다나카라고 한다면은 전중라고 하면 쟤는 밭이랑 뭔가 연관이 있겠구나. 이름이.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김씨라고 하면은 김씨야라고 하면은 제가 무슨 대장장이랑 연관이 있나? 스미스랑 연관이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액이라는 게 있고 실제보는 리얼빔입니다. 진짜보란 얘기예요. 그러면 진짜보에 상대되는 것은 가짜보지. 페이크. 근데 가짜보라고 안 하고 가짜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 고상하게 안 보이잖아. 그러면 진짜보에 거기에 상대되는 말로 여기에 해당하는 동전의 앞면이라면은 뒷면에 해당되는 것 항상 따라다니는 거예요. 동전을 보고 앞면을 봤을 때는 앞면을 보고 외국 사람들한테 거기 세종대왕이 나와 있는 동전의 앞면을 보여주면서 야 이게 얼마지? 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도 하나도 몰라요. 근데 뒷면을 보여줘. 그러면 뒷면에 얼마가 적혀 있어? 예, 100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그 친구들은 야 100원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면을 봤을 때는 모르지만은 뒷면을 보면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뭐 나중에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시간 영역이라는 거 있어요. 우리가 계측 데이터를 보면은 시간 영역에서는 신의 한수라 해도 아무리 봐도 몰라요. 근데 그거를 프리퀀시 도메인, 주파수 영역 혹은 진동수 영역에서 보면은 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게 같은 데이터예요. 그래서 뒷면을 보여주는데 뒷면을 앞면 뒷면이라고 줬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쓰냐면은 뒷면을 컨주게이트
라는 영어를 씁니다. conjugate라는 것은 뭐냐면은 conjugate라는 영어가 공액인데 공액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conjugate랑 같은 말은 커플이란 뜻입니다. 쌍이란 뜻이에요. 요놈이 남자면 요놈이 쌍이란 뜻입니다. 예, 그래서 커플이란 뜻입니다. 커플을 뭐 외국 사람들이 먼저 썼으니까 공액이란 뜻입니다. 앞면과 뒷면 상대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대응되는 것이란 뜻입니다. 공액보라는 것은. 자, 대응되라는 것이 뭐냐라고 왜 이름을 이따위로 붙였지? 어려워 죽겠는데 영어 컨주게이트 잘 쓰지도 않은 단어인데 커플이라고 쓸 것이지 아니면은 뒷면이라고 쓸 것이지 아니면은 페이크라고 쓸 것이지 이렇게 붙여놓냐 이제 내용을 보면 압니다. 진짜 보가 있어요. 진짜 보가 있는데 진짜 보가 있어요. 예, 이렇게 하중이 작용했습니다. 진짜 보에 우리가 이 진짜 보에는 이렇게 되는데 이 진짜 보에 변이라든가 변형 혹은 기울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직접 적분법을 쓰면 수식을 연락에 풀어서 해야 돼요. 수식 그 자체가 힘들죠. 그래서 공액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문제를 풀기 쉽게, 뭐를 구하기 쉽게? 기울기와 변이를 구하려고요. 실제보에. 공액보라는 것은 뭐냐면은 여기에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전단역도를 그리게 되면은 요렇게 되는데요. 좀 전에 4분의 PL이라 그랬잖아요. 이 밴딩 모멘트 다이어그램 이걸 EI분의 M도를 그리고요. 요건 M도예요. 휜 모멘트도 그거를 그리고 그것을 공액보의 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중으로 대치시켜줘요. 예. 원래 하중은 P가 작용하지만은 공액보에서의 하중은 4분의 PL이라는 하중이 작용하게 되는 거죠. 예. 4EI분의 PL이 되는 거죠.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작용하고 힌지는 힌지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지점부를 바꿔줘야지 얘가 날아다니지. 롤러는 롤러로 바꿔주고 예. 이렇게 요걸 가지고 이 볼을 실제보, 이 볼을 공액보라고 부른다. 컨주게이트 빔 아니면 커플 남자면 여자 이렇게 앞면이면 뒷면 예, 그래서 요거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아서 일심동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가운데 지점에서 변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은 요 공액보의 가운데 지점에서 모멘트를 구하면 됩니다. 왜 모멘트를 구한다고요? 가운데 지점에서 슬로프 기울기를 알고 싶어 Y'을 알고 싶어 가운데 지점 그럼 가운데 지점에서의 여기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전단력을 구하면 돼요. 면적에 해당되는 거죠. 반만 잘라가지고 전단력을 구하는 거잖아요. 그지? 반력 구하고 자유물체도 반 잘라가지고 전단력을 구하는 거예요. 전단력을 구해보면은 전단력에 요거에서의 면적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예. 면적과 같잖아. 이렇게 다 힘의 평형에서 수직 방향의 힘이 합력 해가지고 요것은 면적과 해당되는 전단력이고 전단력을 구하면은 이 전단력의 값이 실제보에서의 기울기하고 똑같아. 요 가운데 지점에서의 변이를 구하고 싶어. 처짐량. 그러면 공약보에서의 가운데 지점에서의 모멘트 평형. 전단력하고 모멘트란 것은 내력이잖아. 그지? 내력. 외력과 내력. 그래서 내력, 부재력을 구하게 되면은 그 부재력을 구한 것 중에서 모멘트 값은 실제보의 변이와 같아. 그 공약보를 그리기만 하면 문제는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힘의 평면 방정식에 의해 가지고 무조건 구하는 거예요. 그럼 요것은 면적에 해당되는 거고 우리가 모멘트 면적법에서 요것은 면적 곱하기 힘의 팔의 길이 모멘트잖아요.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으로 구한 것이 변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멘트 면적법을 배우는 이유는 공액보법을 이해하기 위한 전초적인 단계예요. 근데 모멘트 면적법이 실질적으로 개념은 맞지만은 나중에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단순보호 외에는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워버렸지. 쓸모도 없는 거 뭐하러 쓰냐?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힌지 롤러는 그대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근데 단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음과 같은 외팔부가 있다고 합시다. P가 작용해요. 길이가 L이에요. 단면하고 재질은 EI하고, 단면은 재질은 E 값을 쓰고, 단면의 형상은 I 값을 씁니다. 이렇게 쓴다고 했을 때, 요 끝에 단에서의 처짐은 우리가 3EI분의 PL 3승이란 것을 외웠습니다. 지난번에. 기본적인 건 외워두자라고 했습니다. 3EI분의 PL 3승. 그러면 이거를 공약보법을 가지고 한번 구해봅시다. 어떻게 구하는지. 자, 그립니다. 예. 그리고 모멘트 선도를 그리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 끝에 단이 PL이에요. 예. 그러면은 모멘트 도는 그릴 수 있어야 돼요. 모멘트 도를 하중으로 주는 거죠. 삼각형 분포 하중입니다. 예. 그럼 보가 위로 날아다니잖아. 그치? 보가 위로 날아다니지 않게 경계 조건을 써줘야 돼요. 근데 경계 조건에서 하나, 공예법에서 하나 더 외워둘 건 뭐냐면은 힌지는 힌지로 변하고 롤러는 롤러로 변하는데, 오케이. 힌지는 이렇게 변하는데, 힌지는 공약보에서 힌지로 변하는데 고정단과 자유단은 다르게 변해요. 고정단은 자유단으로 변하고 자유단은 고정단으로 변해요. 아, 이게 무슨 말이고? 라고 해서 보면은, 자, 여기가 고정단이었죠? 그럼 거기에 해당되는 여기서는 자유단으로 바꿔줘요. 아무런 경계 조건을 안 주고. 여기는 자유단이었죠? 끝단. 그치? 자유단이면은 공약보에서는 고정단으로 바꿔준다. 왜냐? 왜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요걸 A라고 하고 요걸 B라고 했을 때 B점에서의 처진 값은 공약보 B점에서의 모멘트 값인데 모멘트 값이 자유단위 됐을 때 모멘트 값이 빵이 되잖아. 그치? 근데 고정단이 되면 여기서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잖아. 발력 모멘트. 그치? 예. 그러면 요 모멘트 값이 요거하고 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잖아. 그죠? 한번 볼까요? 힘의 평형에 의해서 합력은 3분의 1 지점에 작용하고 합력의 크기는 2분의 1 가로 L이죠. 곱하기 세로 PL이죠. 예. PL을 작용하게 되면은 합력의 값은 2분의 PL 자승이다. 요거 EI 값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EI 값 쓰기 귀찮아서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모멘트 값을 구해야 되니까 3분의 2L이다. 그죠? 그럼 따라서 요 모멘트 값은 여기서 구했던 모멘트 평형에 의해서 모멘트 값은 EI분의 M도에서 모멘트 값은 인원 곱하기 요 길이 3분의 2L 곱해주게 되면은 2가 서로 소거가 되고 남는 것은 3분의 PL 함승이다. 그죠? 그런데 교수님, 요 모멘트 값이 변이 값하고 같아야 된다 했잖아요. 공약보호에서의 모멘트 값이 EI가 사라졌죠? 그래서 EI를 자꾸 빼먹어요. 예, 자꾸 빼먹는데 EI분의 M도니까 여기 EI를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서로 같아지죠? 여기는 휨 모멘트도를 그렸고 여기는 EI분의 M도를 그렸어요. EI로 나눠준 값이에요. 사실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다 EI를 빼먹으면은 여러분들 눈물 흘리게 된다는 얘기죠. 주관식에서. 예, EI를 근데 실수를 많이 해야지 덜 틀립니다. 일단은 어떤 사람들은 연습 때는 퍼펙트하게 맞아. 근데 시험 때 많이 틀려. 어, 별로 안 좋아요. 예, 연습 때 무지하게 많이 틀려주세요. 예, 그래서 자기가 어디가 약점인지를 볼 수 있으면은 시험 때 덜 틀립니다. 예, 그 반대인 경우는 그래서 연습 때 틀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더라고. 시험 때 틀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셔요. 예, 연습 때는 무조건 많이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절차를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실제보에 대한 공액보를 그린다. 오른쪽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리는 거죠. 두 번째, 공액보에 탄성하중 2i분의 m을 적용시킨다. 여기 2i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계산상으로 귀찮으니까 뺀 거예요. 예. m이란 것은 어디에 나오는 거죠? 휜 모멘트 선도에서 요 하중을 작용시키고, 네, 공액보에서의 전단력과 모멘트를 구한다. 그것은 실제보에서의 기울기와 처짐에 해당된다. 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